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포막. 일단은 막까지 써야죠.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포의 구조, 그 다음에 세포막의 기능,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효소.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거든. 자, 세포막은 일단 말 그대로 막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를 들게 아까쯤에 핵을 뭐라고 했었지? 설계 사무실이라고 했고 라이보솜을 공장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듯이 얘는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봐줘야 돼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다. 성벽. 성벽이 하는 일이 뭐야? 안과 밖에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포막은 첫 번째 세포의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벽을 알겠지만 성벽에 벽으로만 쌓여져 있니? 아니면 누구도 있니? 성문도 있어야 되지. 내 성문이 막의 기능도 하지만 통로적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긴 성벽이지만 성문도 있어 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성문에서는 물질의 무엇을? 통로적 역할도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었을까? 그래서 세포막은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벽에 구별을 해주는 기능, 성벽 중에 성문은 물질 통로적 역할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세포 안이 되어 여기가 밖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주성분이 있어. 얘네들 구성 물질이 있지만 주성분이 뭐냐면 주성분이 주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세포박도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요만큼 떼서 확대해 보도록 할게. 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다 라고 했었을 때 생김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고 색깔펜을 좀 나눠 볼게요. 별 차이도 없지만 이렇게 있어. 그런데 먼저 요 동글뱅이들,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는데 요 동글뱅이들, 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즉 머리 부분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머리 부분은 친수성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요 아이들, 요 아이 줄 꼬리 부분, 여기를 꼬리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친유성. 꼬리 부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는 소수성이라는 말도 쓰게 되어져요. 말 그대로 얘는 친수, 물과 친해요 란 뜻이고 물과 소심해요, 안 친해요, 기름과 친해요 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에 있는 물과 얘는 친해. 그러니까 서로 붙잡고 있어요. 밖에 있는 물과 친해서 붙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어때?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경계선이 되는 거지. 즉 말하면 내가 안에 있는 물을 붙잡고 있어. 밖에 있는 물을 붙잡고는 있어. 세포막이. 근데 가운데는 기름이라서 둘이 겹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선 얘네 둘을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서 인지를 이중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요걸 왜 그려놨을까요? 한다면 요거를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막에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해서 앞에다가 막 단백질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막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지질 두 개의 중층, 두 개 층으로 두 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어떤 책에서는 가로하고 단백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막단백질, 그래서 가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 그건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막이 두 개나 있을까가 들어가는 거지. 일단은 구별하는 기능을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두 번째, 통로적 역할을 얘기해 볼게요. 성문이 있어. 그럼 성문이 작은 성문이야? 성문이 작게, 크게? 크지 않아? 왜냐면 군대가 왔다 갔다 하거나 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큰 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 한두 명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마다 그 큰 성문을 열고 닫는 게 나을까? 아니면 작은 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한두 명 왔다 갔다 할 때 그 문을 쓰는 게 나을까? 작은 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큰 문도, 큰 물자가 움직일 때, 한두 명 움직일 때 써야 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먼저 물질이 통로가 되니까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질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큰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친수성 물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친유성 물질. 여기서 유는 기름 유자예요. 기름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얘는 물과 친해요 라는 거. 얘네들 이렇게 해서 큰 입자나 친수성 물질들은 어디로 따로 이제 큰 문, 작은 문 만들듯이 여기서는 단백질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작은 입자나 친수성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물질 출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세포막이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두 종류가 있는 게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예요. 세포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작은 입자라든지 친유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만 쓸게요. 농도 변화에 예민하지 못해요. 예민하다? 영향력이 작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릴 거야. 이번에는 큰 입자나 친수성들은 농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다시 할게. 배가 고파서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건데 배고프니 밥 줄게. 그리고 밥 알 하나, 두 개, 10개 배불러? 장난하나, 이씨. 밥 한 숟갈만 떠도 미친 100배가 넘는데. 얘가 뭐에게는 밥알 10개, 20개 같은 개념인 거야. 먹으면 들어온다고 해서 배가 부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니. 그런데 이번에는 배고프다 밥을 먹는데 그 숟가락이 국자 같은 거야. 아니, 국자는 숟가락이야. 한 번, 두 번, 10번 먹으면 배가 부르기 시작하지. 그럼 더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지 않아? 아니야. 눈 감는 거 나한테 잉크하는 건 난 가슴 설레. 그러지 마.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얘가 들어와도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거고, 얘는 들어오면 영향을 많이 준다는 소리야. 이 말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서 농도, 그 다음에 투과가 뚫고 간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자, 요걸로 해볼게. 요 아이들, 인지질 이중층으로 다니는 요 아이들은 투과가 반대로 썼구나. 여기가 농도가 되어지고, 여기가 투과가 되어야 됩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지도록 그래 들어와. 계속 진해질수록 계속 2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큰 입자나 친수성, 단백질로 이동하는 애들은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투과가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이상이 되면 너무 많아지면 위험해지는 거지. 이런 거지. 뭐가 위험? 그래, 해볼까? 입에다 깔때기를 꽂고 밥알을 계속 강제로 넣어봐. 배불러 죽겠는데 가정 넣으면 배 터져 죽지 않을까? 더 이상은 안 되게끔. 그래서 들어오면 농도가 진해지면 투과가 잘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은 농도가 진해더라도 투과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둘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확산이야. 퍼져나가는데 단순하게 퍼졌다라고 해서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요는 촉진 확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네. 즉 여기선 촉진 확산이 일어난 거고요. 여기서는 단순 확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단순 확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까지. 아니야.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거짓말이야. 좀 더 해야 돼. 자, 조금만 힘내. 어쩔 수 없어요. 시험 기간이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알겠지만 시험 잘 봐야 된다.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서 물질의 종류 입자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쪽에 볼게. 이 물질에는 또다시 크게 뭘로 나뉘냐면 용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고 용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하고 있는 건 누구야? 용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 용매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만 용질은 많은 쪽에서 어디로? 적은 쪽으로 당연히 이동해야겠지. 이렇게 된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바꿀게요.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쓰냐면 용질이 많아 고농도라고 표현하고 용질이 적어 저농도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갔으니까 당연히 에너지의 사용이 있다 없다?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누구를 할 거냐면 물을 할 거야. 물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 기준이에요. 기준. 물이 많은 데에서 어떻게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할 거야. 여기서는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걸 확산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좀 달라요. 매개체가 누구야? 얘는 건더기 용질이고 얘는 물이 되는 거야. 근데 끝내지 마시고 물이 많으면 고농도야? 저농도야? 저농도가 되지. 물이 많으면 싱겁잖아. 저농도에서 물이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것을, 그래서 앞뒷말 다 자르고 나면 고농도 저농도고 얘는 저농도 고농도긴 한데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건더기가 용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여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여기서 잘 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산에 대한 개념을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책을 볼게.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밑줄, 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같은 용액, 농도가 높은 용액.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등장액이라는 말을 쓸게. 그래서 등장액이라는 것은 안과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가 어떻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농도가 같으니까 잘 봐. 농도가 같으면 물이 이동이 있어 없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피에 물이 나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피가 어떨까? 일정하겠지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번엔 저장액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 거고 또 하나는 외우지 않고 해석하는 거야. 고장액이라고 있어요. 이 저장액은 무엇이냐면 낮아. 누가? 세포 밖이 저농도예요. 고장액은 세포 밖이 고농도예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물이 많은 거야? 저장이가 여기가 물이 많은 거지. 오케이. 여기서는 세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세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고농도인 건 얘가 고농도인 거지.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쪽으로,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어떻게 돼요? 유입이 되어지겠죠. 여기서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물이 어떻게 돼요? 유출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는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거고 얘는 부피는 쪼그라드는 거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근데 물이 들어와. 근데 식물하고 동물의 경우를 왜 구별해 주냐면 식물은 누구도 있어. 세포 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애가 있지. 근데 동물을 보자. 세포막만 있지 벽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부피가 커져. 부피가 쪼그라들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못 견디고 터져요.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가 커지는 거지. 견디면서 뽕 터져. 그걸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거든. 모르셔도 되고 얘는 두툼해져요. 쪼그라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얼른 이쁘게 필기 좀 해 주실까요?